윤심이 나경원이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요. 윤심은 황교안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윤심은 한덕수다라고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트럼프심은 한덕수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윤 어게인, 윤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후보가 돼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손가락을 가리키는 사람이 후보가 돼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갑자기 전환길이다 이번에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지금 100% 민심으로 4명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2명을 압축한대요. 그 다음에 과반 득표시 후보를 확정. 즉 100% 민심으로 뽑겠다고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글쎄 정해진 룰이니까 뭐건 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평가가 아니고 네. 어쨌든 김문수 장관에게 이제 민심은 와 있다고 전 특히 우리 자유우파의 민심은 와 있다. 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룰에 의하더라도 뭐 우리 당내 경선은 넉넉히 통과하실 분으로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1차 4위는 100% 민심으로 하고요. 예. 그래서 그다음은 4명을 뽑을 때, 그 다음 4명에서 1명을 뽑을 때 2명으로 압축해서 뽑던 4명 중에 과반수가 넘게 나오던 관계없이 그때부터는 당원, 당심 50%, 민심 50%. 그렇죠. 예,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100% 민심으로 하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100% 민심으로 하면, 오히려, 누구 다른 사람한테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승민이가 들어올지 모른다는 얘기 당장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글쎄 이것이 저도 그 점은 의문인데 제일 첫 문항으로 당신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당 후보를 뽑으시겠습니까? 이것부터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는 말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글쎄, 그래서 지금 그게 안 나와요. 그걸 물어서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사람은 제외해야죠. 근데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그거 질문 나오면은 무조건 윤석열 뽑았다고 해. 그러고 있다니까요? 아니, 진화가 너무 많이 돼요. 진화가. 계속 근데 대골대골 진화가 되는 이게 거예요. 이제 역선택 방지 장치를 둘지건 모르겠네요. 지금 그 말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예. 지난번에 어떤 대선 당시에서도 역선택 방지 조항에 관한 얘기가 있었다가 최종적으로는 역선택 방지를 하지 않는 거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지금까지 나온 얘기에 따르면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극적으로 넣겠다는 얘기가 없다는 것은 아마 포함을 안 하는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나경원 의원 16번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내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대요. 그런데 오늘 계속 나오고 있는 뉴스가 윤심이 나경원이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요. 윤심은 황교안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윤심은 한덕수다라고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트럼프심은 한덕수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윤 어게인, 윤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후보가 돼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손가락을 가리키는 사람이 후보가 돼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갑자기 전환길이다 이번에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전환길 선생님의 손을 꼭 잡고 사진이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번에는 전환길이구나 이러고 있어요. 그러더니 아니다, 전환길 옆에 있는 윤상현이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윤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경선에 크게 관여는 못하실 겁니다. 예, 저는 그분 뭐 성격상 그렇게 크게 내놓고 관여를 못할 걸로 좀 확신하고 그냥 지켜보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근데 너무 당연한 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누구 하나를 특정해서 이 사람 지지하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가서 말하면 다 덕담하는 게 당연하고 사실은 저는 김문수 우리 장관님이 좀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면 장관 그만두시는 날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거기다가 말을 좀 더해서 잘해보라, 격려해줬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죠? 다 그러려니 할 텐데 일부러라도 그런 말씀은 안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까? 꽃꽃 문수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김문수 딱
다운 모습인 거죠. 저는요, 김문수 장관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나 이번에 출마하려고 장관직 그만둡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우리 김문수 장관께서는 그런 말 들었다고 얘기를 안 할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잠시 욕 좀 해봅시다. 이건 욕 시간이에요. 욕 타임입니다. 입 풀고 욕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호도요. 18번째 이 기사 넣었습니다. 이재명 대선 출마 선언. 진짜 대한민국 만들겠다. 의원님 진짜 대한민국 만들겠대요. 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저는요. 제가 국회의원을 저렇게 말하는 의원들을 보면요. 진짜 대한민국은 뭡니까? 지금 저는 그럼 지금은 가짜 대한민국이에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당대표로 있고 지난번 대선도 출마했었습니다마는 저랑은 또 사법시험 동기이기도 해요. 사법시험 동기예요? 예, 문영배, 이재명. 예, 다 동기. 아, 맞아. 문영배하고 18기. 이재명이 차니까. 예. 18기 발음을 잘하세요, 그거. 아니, 갑자기요. 아니, 갑자기 기수가 또 하필이면 왜 그래? 잠깐만. 저는 18번 기사인데. 갑자기 기수가 또 왜 그래요? 순간 제가 땀이 났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그래, 이제 정치하기 전에 이제 이재명은 저랑 가까이 지냈고 또 좀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안다고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사법연수원 시절에 노동법 연구도 같이 했었고 또 노동사건 변론도 같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변호사 시절에. 나름 친하셨네요. 친했죠. 정치하면서 이제 당이 달라지면서 멀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지켜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이나 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준비된 게 없어요. 네. 지금 뭐 생각나는 정책이 있습니까? 무슨 돈 나눠주겠다는 뭐 그런 거몇 개 생각나는 게 없잖아요. 생각나는 건 있어요. 나눠준다는 거 말고 뭐 있습니까? 있어요. 뭐 있죠? 재판에 불출. 아니 정책으로. 아유, 앞에 글자를 못 들었어요. 예, 생각나는 예. 거 있어야만 들었어요. 생각나는 정책. 정책을 못 들었네요. 생각나는 거는 재판에 불출석. 아니 돈이 있으면은 그건 나눠주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돈을 만들고 부를 만들고 그래서 나눠줄 거리를 만들느냐 그게 과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정치라는 것은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지. 나눠주는 건 그건 뭐 이제는 우리가 뭐 돈 나눠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은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진짜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지. 오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얘기도 요지가 그거예요. 민간 투자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부 단위에서 투자를 하겠다. 나랏돈 가서 갖다 거기다가 때려 받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돈 나눠준다는 얘기나 나랏돈 가지고 투자하겠다는 얘기나 이재명의 발상은 그것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18번째 뉴스인데요. 이재명이 18번째 기수의 변호사래요. 아니, 제가 욕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19번 뉴스 보겠습니다. 국회에서요. 3년 듣고 숙고하는 이재명을 만들었대요. 저 오늘요. 이 기사 준비하다가 빵 터졌습니다. 3년 듣고 숙고하는. 아이고, 그래서 요즘 욕 안 하시나 봐요. 이제 재평가 받으래요. 무슨 재평가? 법원에서 재판 받아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의원님? 어떠세요? 그렇죠. 예. 사실 이재명 대표가 되는 만약에 된다면, 좀 이번에 안 될 걸로 봅니다만은, 만약에 되면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새로운 혼란의 출발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왜 재판 안 나가느냐 이거 가지고 4년 동안 5년 동안 물고 늘어질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우리 대통령도 재판 안 가는데 저도 안 가도 되죠. 그렇게 할 거래요. 그래요? 그럼요. 만약에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있으면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신문고 같은데 글을 쓸 거래요. 대통령님은 재판 안 갔는데 저보고 나오라고 합니다. 대통령님 나서서 해결해 주세요. 저도 대통령처럼 재판에 안 가고 싶어요. 라고 쓸 거래요. 그래 될 거예요. 그리고 저도 대통령처럼 욕을 해도 되나요? 이렇게요. 욕해도 절대로 재판 안 받겠죠? 그만큼 지금 도덕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드린 건데요. 예. 네, 그뿐이 아니라 오늘요. 서태지처럼 시대교체 외친 한동훈. 기사 좀 띄워주세요. 오늘 한동훈이가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서태지처럼 시대교체 외친 한동훈. 제가 여기서 사실 빵 터져버렸어요. 왜냐? 첫 말이 너무 웃겨요.
1992년 봄 저는 대학 1학년생이었다. 벚꽃 필 무렵이니 이맘때쯤이었을 것이다. 너무 유치하지 않으세요? 너무 유치하지. 저 92학번 똑같거든요, 한동훈하고. 그러실까요? 예, 제가 92학번이에요. 같은 나이인데, 근데 서태지처럼 시대 교체.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서태지처럼. 그러면, 난 알아요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상표를 머리에 달겠다는 건지. 한동훈은요, 정치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무 날로 먹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우야 이쁘다 해가지고 다 해줬더니 자기가 스스로 제대로 밥을 떠먹지 못해가지고요. 지금 출마 선언문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저는 한동훈 대표는 자기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를 지난번에 비대위원장 맡고 네. 또 당대표를 맡았잖아요. 그때 볼 때 자기가 차기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 뒤를 이어서 대통령은 뭘 해야 되는지를 그런 판단력이 없는 사람으로 좀 봤어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없는 검찰 출신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뽑아줬어. 근데 어제 불행하게 탄핵을 당했어요. 한동훈이가 또 탄핵에 가세했잖아요. 한동훈이가 아니었으면 탄핵 안 당했죠. 그렇죠. 그러면 정치 경험 없는 검찰 출신이 뽑아줬더니 잘하네. 이렇게 돼야 한동훈도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검사는 안 돼! 이러는데 이번에 후보군에 검사가 되게 많아요. 아니 글쎄 검사는 안 돼 하는데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키다 앞장섰어. 그러면 아이고 이거 검찰 출신 정치 경험 없는 사람 뽑아놨더니 탄핵을 당했네. 그럼 한동훈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다. 당신도 똑같은 정치 경험 없는 검찰 출신 아니야? 뭐 윤석열 대통령 전철 또 밟을 거야? 한동훈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책 쓰면서요, 저 검사 출신 경력 안 썼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잘 되도록 자기는 미끄럼 역할을 했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자기도 평가받고 또 기회가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윤 대통령 사정없이 그냥 깎아내리기 급급했고, 그래놓고 그걸 밟고서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고? 아닌 거죠, 그건. 26번 기사 보여주세요. 이 할아버지도 갑자기 다시 또 등장을 했습니다. 한덕수하고 김문수는 대통령감 아니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할아버지 좀 쉬셔요. 한동훈이 유일하다. 서태지가 유일하대. 서태지를 외치는 한동훈이 유일하대요. 의원님, 저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찍어서 누구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 이제 젊다는 걸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우리 보수의 우리 자유우파 유권자 분들뿐 아니라 네. 우리 국민 전체가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으로 놓고 본다면 젊은 사람이라 해서 환호하면서 이준석을 대표 만들어 봤어요. 그럼요. 어땠습니까? 이준석 대표 만들어놓고. 참 우리가 망연자실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당 대표로 한동훈을 또 만들어봤어요. 젊다니까. 네. 젊다는 거 하나 보고 만들어준 거지 뭐 한동훈 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는 짓이 웃기잖아. 하는 짓이. 무슨 젊다고 해서 무슨 국민들이 기대하는 무슨 기대치를 전 충족을 못 시켜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께서 또 우리 특히 자유우파의 우리 국민들께서 이준석과 한동훈 두 번의 학습효과를 거쳤기 때문에 네. 그래도 정치에는 그래도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나이가 젊다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 그럼요. 이제 나이가 좀 있다 하더라도 좀 관록이 붙은 사람, 경험 있는 사람, 네. 뭔가 좀 듬직하게 좀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이번에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김문수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모신 심규철 의원님은요. 바로 김문수 장관직을 사퇴하고 국민이 부른다 125명의 전직 의원님들을 모아서 김문수 장관의 마음을 뜨겁게 움직이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특별히 모시고 여기서 대화를 하다 보니 세상에 문대형이래요. 문형배를 우리법 연구회를 만드신 분이어서 제가 아까 분노를 잠시 했었는데 변질된 거였습니다.
자, 의원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마지막 질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왜 김문수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죠. 예, 저는 김문수를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에 후보로 만들어 주시고 또 국민들께서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시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별히 우리 보수가 그동안 좀 우리 자유우파가 좀 반성할 점도 있습니다. 네. 사실 국민에게 따뜻하게 다가가지 못한 면도 있지 않았느냐. 또 너무 또 서민의 애환을 우리가 참 깊숙이 들어가서 알라고 하는 노력도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반성을 하면서 또 그동안 우리 자유우파는 정치가 참 겉도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네. 우리 자유의 뿌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럼요. 예, 뿌리가 없이 그냥 그때그때 비대위원장 외부에서 모셔와, 뭐, 당대표도 외부에서 모셔와, 대통령 후보도 외부에서 모셔와, 뭐, 이런 과정을 반복하던 끝에, 이제 모처럼 보수 우파의 든든한 뿌리를 갖고 계신 김문수 후보, 보수 후보, 자유 우파의 가치를 분명히 갖고 계시고, 또 삶으로 또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우리 보수가 보여주었던 그 귀족적 이미지, 관료적 이미지, 네. 또 웰빙적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이미지, 그것과는 거리가 먼 정말 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고 또 그런 이미지를 뭐 충분히 갖고 계시는 이런 후보를 내세움에 따라서 정말 우리 보수가 국민과 괴리되지 않고 정말 국민과 하나 될 수 있는, 특히 일반 서민과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참 약한 자, 소외된 자, 그렇죠. 가난한 자들, 이분들을 따뜻하게 이제 보살펴 줄 수 있는 따뜻한 보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오랜만에 보는 후보, 김문수다. 이번에 김문수를 또 우리 대한민국 분단국가 아닙니까? 보수가 잘 돼야 우리가 분단국가도 잘 관리할 수 있고, 또 경제 발전도 할 수 있고, 여러분 경험하셨듯이 이 좌파는 대한민국에 책임이 없습니다. 네. 좌파에게 맡겨서는 경제 발전 같은 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무조건 있는 건 나눠주자는 이런 구호만 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책임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신다면은 우리 보수 자유우파가 좀 잘 돼야 되겠다. 그 요구에 국민적 기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김문수다. 이렇게 저는 믿어심치 않고 국민 여러분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